네, 쏟아지는 전략 안에서 이를 잘 활용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7층 투자전략실에서 함께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 그리고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성투. 한번 바꿔봤는데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네. 제가 이게 격파할 수는 없어서 제가 성투라고 하긴 했는데 뭐 이게 경례가 나을지 주먹이 나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오늘장 한번 회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실 6월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7월 들어서 시장이 지난주에는 3,200, 800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주까지도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관세, 실적, 옵션 만기일 여러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좀 생각보다 부진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먼저 세 분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송범선 의원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이 폭풍 전야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8일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이 새벽 1시에 관세 서한이 발송이 올 예정이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보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각국이 긴장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관세 폭탄에 따른 위기감 고조가 되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지금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전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주호 의원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오늘 만약에 새벽에 관세율이 정해지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서한을 안 보낼 경우에는 또 변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계속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오히려 내일 정해지면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한미 협상을 위해서 특사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역시 조금 불안한 시선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궁금합니다. 네, 이벤트는 뚜껑 열어보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증시도 좀 그래요.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저희가 피어 앤 그리드로 본다. 저 익스트림 그리드 쪽에서 이제 약간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빅스 지수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변화가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도 약간 차익 매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관세에 관련된 얘기는 당연히 좀 이제 긴장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다음에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발표는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닥이냐 한쪽에서 시장이 움직일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고점권이지만 바닥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확인 좀 하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자 전략과 종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략회의 들어가기 앞서서 수급이 들어와야 또 종목이 오르는 거잖아요. 수급 관련한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수급본부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산도즈가 알테오젠의 SC제형을 적용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곧 임상 1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유럽은 또 1상만으로 출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상용화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40만 원 선 뚫고 41만 원까지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알테오젠 시간이 올 수 있을지 세 분의 한 줄 평 들어보죠. 먼저 송범선 의원 해주시죠. 네, 기술 이전 대장주 살아났다. 이주호 의원은요? 네, 이제 2대주주 4사주 매입 기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은요? 네, 기술력이 입증된 K 특산품 이렇게 가겠습니다. 정말 다 한 줄 평으로만 해주셨는데 이 중에 제가 좀 골라봐야 할 것 같아요. 2대 주주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 이 소식도 있었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이전 상장했을 때 이러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코스닥보다 더 많은 자금과 이러한 것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더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움직였던 배경은 이대주주 자사주 매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약바이오는 약간 주주환원 책에 대해서 약간 먼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지금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나 키투르다 SC 같은 경우는 로열티 수익성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피아주사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지금 추가 애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상법 개정 이후에 이러한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강조되는 만큼 지금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수급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책에 대한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다 좋았던 건 아니었잖아요. 이 포스코 퓨처엠도 초반에는 좀 우려를 겪기도 했고. 네. 근데 알테오젠이 가면 좀 더 대형 수급이 짝짝 붙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알테오젠과 뭐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 2차 전지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수급이 무조건 몰리고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좀 쉬어갔고 그다음에 전반기 때 조방원이 주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은 새로운 주도 섹터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그러한 후속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관련주도 흐름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조금 더 수급에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지 그냥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수급이 좋아지고 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측면이지 뭐 무조건 붙는다는 거 아니니까 잘 선별적으로 투자에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의 의견도 궁금해요. 기술 이전 대장주가 살아났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2024년 기술 이전 대장주는 아무래도 알테오젠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머크사, MSD 쪽과 계속해서 5조 2천억 원 가량의 그런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뭐 기술 이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국가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산도즈와 이렇게 해서 피아주사 SC 이 기술을 적용해서 파이프라인 복제약 파이프라인을 지금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대 주주인 형인우 대표가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 요청도 했고 배우자와 함께 지금 390억 원 가량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점도 상당히 좋고요. 알테오젠은 사실 예전에 2023년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적자 기업이었는데요. 지금 완전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연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런 영업이익이라던가 순이익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좀 잡히고 있고 사실 뭐 매출도 최근에 뭐 2배 이상 좀 뛰어오르는 이런 양상들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부분이 현재 분기상 뭐 72%에 달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성장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면서 지금은 자본 유보율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450% 가량 이 정도였다고 치면은 지금은 자본 유보율이 1259%입니다. 지금 이번 분기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도 좋아지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여기에 기존에 잘하던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다양한 또 재무 이런 상황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점들 추가 매수 대주주의 추가 매수 이런 점들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ADC 이쪽으로 봤을 때 플랫폼 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잘해 가고 있고 대장이 이끌어 주면은
그 밑에 있는 많은 뭐 리가켄 바이오라던가 뭐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보리펩이라고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정부 정책과도 또 결이 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추가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은 K 특산품이라고 하셨어요. 보통 K 네. 특산품 하면 뭐 반도체, 화장품 이런 쪽만 붙었는데 이제 피아 주사도 K 특산품 되는 걸까요? 아우 되죠. 예, 지금 나왔던 뭐 금액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머크 쪽은 잘 아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산도스도 당연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또 그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다 만큼 이쪽도 한 2조 원대 되고요. 그밖에 다이치 상교는 금액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만 이 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라이센싱 아웃한 금액만 9조 원대입니다. 그러면 그냥 붙여줘도 되겠죠, 이 정도면은. 예. 잘하는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의 맛집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스 쪽에서도 일단 이번에 다잘렉스 SC와 오크레부스 SC 이쪽이 다 바이오 시밀러인데 원래는 할로자임하고 계약한 쪽인데 이거를 이제 SC 바이오 쪽으로 SC 제형 쪽으로 이제 알테오존 쪽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계약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유럽 임상 1상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상업화 가능한데 지금 현재 매출 합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외에 두 개 합계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조 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보통 알테오젠의 그 로열티가 두 자릿수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곱하게 되면은 점유율 한 20-30%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뭐 수천억대 정도다 보니까 이런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라이센싱 아웃했던 금액들과 함께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이게 또 가늠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뚜껑이 열릴 때마다 주가는 반응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피 이전 상장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서 또 이제 지금 기준으로 가게 되면 코스피에서 한 20위권 초중반 때쯤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서 다음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는 일단 끝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이오주는 또 금리에 민감한데 미국의 지금 최근에 금리는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과낸 업체 쪽으로만 한정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그래도 플랫폼 쪽에서 성과내고 있는 대표주기 때문에 K 특산품 바이오주 이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계속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내러티브는 사실 오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40만 원대에서 물량을 대부분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리가 아니고 털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뭐 살짝 또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주춤하다가도 아마 또 추가적인 계약권과 관련된 쪽의 기대감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아마 한 지난번 고점 때 보는 또 시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APR이 등장을 했습니다. APR 뭐 요즘 여기도 역시 뜨거운 종목입니다.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에서 화장품까지 예뻐지는 건 좀 이쪽에서 다 하고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뭐 기존의 초음파, 고주파뿐만 아니라 클렌징 기기도 좀 새롭게 출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분기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7% 상승에 5거래일 만에 반등하기도 했는데 이 강한 뷰티 테마 관련해서 APR에 관련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성장성은 좋은데 주가는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은요? 네, 관세 리스크도 이겨낼 실적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실적. 김민수 의원은요? 네, 다 좋은데 달바 글로벌도 같이 가. 네, 이렇게 약간 좀 부탁하는 말투로 같이 나 좀 데려가세요. 데려가나요? 네, 예. 네,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려가? 궁금한데요? 네. 누가 네. 누굴 데려가는 거죠? 같이 가자는 얘기죠. 네. 예,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예, 같은 성장하는 대표적인 국내 어떤 임의용 쪽에 화장품 쪽에 회사다 보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달바글로벌을 데리고 어디로 어떻게 갈까요? 그건 달바니까 달로 가겠지. 예, 그렇게 가겠죠. 예, 그런 쪽에서 먼저 시작할까요? 네. 일단 APR 보시게 되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품목들이 뭐 메디큐브 AGR이죠.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
써보셨습니까, 거님도? 당연히 써왔죠. 아우 안 쓰셔도 돼요. 예.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써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쪽에서 부스터 프로죠, 가장 인기 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게 울트라 튠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덜 팔린다 그래서 좀 주가 주춤했다가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특히 이제 팝업 스토어 열면은 다들 예 계속 또 매진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화장품 라인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메디큐브 쪽에 들어가는 라인, 뭐 콜라겐 라인부터 뭐 시카 라인까지 다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또 에이프릴 스킨이 있는데 이쪽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맞아요. 뭐, 예,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 기기에 비해서 조금 좀 주춤하지만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630억대 이 정도까지 증권사에서 최근에 나온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고요. 600억대 나오게 되면은 좀 만약에 또 1분기까지 조금 합산은 좀 그렇지만 또 보통 임용 업체들이 상저하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6사24 그러니까 2천억대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성장성 밸류까지 준다 그러면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을 수는 있겠는데, 당장 지금 보여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조단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아직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아마존 뷰티 쪽에서 프라임데이가 열렸는데 거기서 카테고리 탑 10에 한국 업체들이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디큐브입니다. 나머지는 옛날만큼 그렇게 강력한 모습들을 못 보여준다라는 쪽에서 약간 K 화장품 좀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 관세 부담 때문에 이제 뷰티 쪽들이 많이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잘한다. 그 중에 하나가 APR이다. 라는 쪽에서 오늘 부각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왔던 일본 메가와리 쪽에 나왔던 실적도 그렇고 다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도 자신감은 계속 보인다라는 쪽들인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달바 글로벌이 상대적으로 실적과 성장 대비해서는 성장세 대비해서는 그렇게 APR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본다 그러면 달바 글로벌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좀 최근에 또 외국인들 지분율이 이제 막 5%대 넘어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변화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메디큐브 AGR도 써봤고 네. 달바 글로벌의 트러플 미스트도 써봤는데요. 아우 전문가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달바가 데리고 가자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둘 다 화장품이나 뷰티가 사실 2분기 실적 좋을 건 다 알고 있지만 네. 실적 나오면 이제 세론으로 조금 쉬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항상 그게 K증시의 특성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쉬어갈 땐 또 사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쉬어갈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올라가기는 비중 줄여서 또다시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즉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을 그대로 또 안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주 요원의 좀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앞에서 얘기를 거의 다 하셔가지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홈디바이스와 이제 화장품 제품들의 성장은 역시나 말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화장품 수출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은 관세 부담 때문에 살짝 주춤한데 지금 유럽이랑 중동 쪽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K-뷰티 산업 자체가 지금 사실은 미국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는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좀 미국에 약간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미국, 중국도 아닌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성장하는 그런 수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선봉에 있는 이 APR도 분명히 지금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실적 모멘텀이 결국에는 이겨낼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좀 크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뭐 미국보다는 이제 뭐 일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라던가 유럽 쪽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ODM 관련 쪽은 이미 지금 유럽이랑 중동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APR도 그런 쪽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 부담은 없진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달바 글로벌도 좋은데 저는 APR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달바 글로벌이 너무 PER이 좀 너무 높아서 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의견 차이지만 저는 그래도
홈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생각해 보면 APR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에서 중국 식상에 미국에 환호했다면 이제는 중동과 유럽에 좀 환호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좀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송범선 의원의 의견도 전해주시죠. APR 뭐 상당히 좀 성장성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 매출 가운데 71%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또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관세도 어느 정도 좀 비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뭐 10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가 부담감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올해 초에 그러니까 2025년 초에 이게 저가가 41,55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고가로 보면은 15만 9천 원까지 왔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화장품주들이나 아니면 올해 초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주가가 뭐 몇 배씩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뭐 조방원도 그렇고 지금 이 종목도 그렇고 약간 꺾이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물론 오늘 양봉이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이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한번 터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런 대부분의 이제 조방원도 다 그렇더라고요. 뭐 원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부담감과 피로감은 어느 정도 있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업황 스토리에 대해서는 뭐 K빌트의 확장성, 명성에 공감을 하지만 수급도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좋지만 가격이나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타이밍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표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날 역시 뭐 피치, PCIK 등 총 20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등록했는데요. 숨 고르고 좀 달려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주들. 그렇지만 다날은 그 안에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세 분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송범선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다시 올랐지만 다날 혼자 너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랑 공감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주호 의원은요? 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기대와 우려 공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의원은요? 이왕이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 보자라는 쪽으로 또 이렇게 비틀어 가겠습니다. 네. 아까 채팅창에서도 네. 완전 티다라는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네, SKT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범선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사실 뭐 25일까지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은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방송에서도 추천드렸었던 바가 있는 뭐 NHN, KCP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그런데 25일이 가장 좋았고 그 뒤로는 한 번, 두 번의 어느 정도 반등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선점 로드맵이 발표되고 다날 같은 경우는 피지 인프라 이런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용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얼마 전에 저 2주 전에 여기 방송 이 시간에 딱 나와서 말씀드렸던 NHN KCP 역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준비하거든요. 11가지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봤을 때는 다날 혼자 이 정도로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약간 불안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를 본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뭐 2주 전에 좀 권장을 드렸었던 NHN, KCP가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다날 보면은 혼자 이렇게 좀 많이 올라 있는 시점인데요. NHN, KCP 보시면은 사실 25일날 가장 많이 올랐고 약간 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눌림목 공략으로 봤을 때는 NHN, KCP가 더 또 이런
결제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1조가 넘었어요.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량한 기업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준비를 잘하고 있다 보니까 NHN KCP를 좀 더 주목해 보면서 추세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APR의 달바글로벌도 그렇고 오늘자 다들 마음에 담고 있는 종목을 하나씩 이렇게 스며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날도 좋지만 사실 혼자 너무 달렸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쉬고 있는 NH KCP에 대한 좋은 의견도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의 네. 진짜 너무 냉철하신 거 아닌가요? 이 냉철하다고 해도 제가 굉장히 예쁘게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자, 미국을 보자. 네. 괜찮습니까? 자,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내용이시네요. 네. 일단 다날을 볼 때 제일 느끼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예전에 다날이 실적 잘 나올 때도 영업이익이 한 150억, 160억 이 정도가 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시총이 6,600억까지 거의 7,000억대 다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좀 비쌉니다. 네,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왜 비싸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페이코인 같아요. 네. 이게 다날이 예전 한 4, 5년 전부터 끌고 왔었던 거고 그때 한참 또 저희 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다날도 한다라고 해서 끌고 왔다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거 막 모았었거든요. 뭐 그냥 매일 출석하게 되면 0.몇 코인씩 주고 그래가지고 모았다가 이게 갑자기 어느 때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도 하면서 약간 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된 쪽도 있었다가 이번에 또 호기를 맞아서 다시 부활했던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페이코인이 결제와 관련해서 그때 벌써 여러 가지 실물 결제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만큼 벌써 블록체인 쪽에서 실물 결제와 함께 연결되는 이해도가 높구나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페이코인 마스터카드라는 게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와 이제 블록체인이 결합돼서 같이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지금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랑 연결해서 마스터카드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벌써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먼저 많이 나가 있다는 기술력을 지금 더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이제 강하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쪽인데 솔직히 지금 발행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쭉쭉 나갈 수 있는 회사는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장 오래됐긴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그거를 꼭 나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어떤 좀 주도적인 모습이 나올까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주도는 미국의 달러 뭐 어떤 뭘 기반으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쪽으로 좀 주축이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정시에 로빈후드 이런 거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혀가 좀 꼬였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걸 좀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날은 내일쯤 한번 강하다 그러면 좀 많이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보는 게 더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좀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에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근데 좀 궁금한 점이요. 사실 오늘자 한 줄 평도 그렇고 이번 주 전망을 보실 때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이. 네. 그러면 사실 우리 시장은 불안할 땐 테마 장세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일 만한 조건들을 몇 개가 또 이제 일정과 함께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서 비은행 쪽에서도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쪽이 나오는데 하지만 허들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허들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로 개발했던 능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좀 섞어내는 법칙적으로 많이 좁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다 보니까 그래 결론은 다날 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내일부터 9일부터 나오는 게 블록체인 관련된 쪽에서 국내 약간 정례회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에이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민관 모두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강화될 것 같은 어떤 규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라고는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만약에 주가가 먼저 가게 되면은 약간 또 새로운 이벤트 먼저 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9일날 이후는 조금 더 주춤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루 이틀 더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그냥 그대로 가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K증시는 먼저 돼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호 의원은 그래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다들 너무 비싸다, 혼자 너무 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기대감 섞인 내용도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일단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이 단알의 기업 설명회를 요청했다라는 점은 약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법제화가 되기까지의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보완이라던가 뭐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렇다 보면은 이게 법제화가 되고 실제로 운영될 때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앞서서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대감이 만약에 빠르게 식어버리고 진행 속도가 더뎌진다거나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오늘 뭐 물론 이제 만장일치로 뭐 비은행권도 인가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분명히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뭐 규제에 만약에 걸리는 기업들은 사실 참여하기 어렵다 그렇게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금융권에서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나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단알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다날 좀 선반영 좀 과열됐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보통 이 장 마감 전이니까 내일 아침 8시 반쯤 뭐 장 출발 전이니까 8시 반 보통 아침에 좀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은 좀 6조 3천억 원으로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또 엔비디아양 물꼬도 쉽게 트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적인 의견만 나오고 있어요. 좀 세 분도 그렇게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HBM 턴어라운드가 좀 돋보이고 있고 또 그리고 높은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은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에 더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되는데 김민수 의원 여기서 좀 재를 뿌리는 거 아니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중심을 잡아야죠. 예. 저는 그냥 눈치 보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내일은 양봉 이상입니다. 내일은 양봉. 네. 먼저 저 이주호 의원의 하반기에 빛이 날 거다라는 네. 굉장히 의견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향 계약 뚫리나요? HBM이 아니고요. 저는 다른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되는 갤럭시 Z 플립 7이 결국에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엑시노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스냅드래곤보다 엑시노스가 더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파운드리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2나노, 1나노, 1.4나노보다 오히려 지금 2나노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파운드리에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실적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에는 격차가 이미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AMD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뭐 HBM도 하반기에는 추가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지금 사실은 SK 쪽 최태원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룹은 굉장히 막 뭔가 이슈가 많은데 삼성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 그리고 지금 삼성이 또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번에 스마트폰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가 상승까지도 염두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HBM에만 좀 매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로봇이나 파운드리 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면서 하반기에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송범선 의원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보율을 말했을 때 1000%를 기준으로 1000%보다 높다 그러면 높은 걸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42,000%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거의 뭐 쌓아두고 있고 이런 돈이 많다.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일환이 로봇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도 지분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먹거리가 사실 바이오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100만 원 뭐 황제주가 됐는데 이런 점들도 여전히 수익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조선 쪽에서도 최근에 흐름들이 좋았죠. 상반기 때. 그래서 조방원이 좋을 때 조선이 좋았었는데 이런 것도 다 잡힙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고 그 밖에도 뭐 제일기획이라든가 다양한 회사들에 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지주회사 성격의 지금 느낌을 갖고 있고요. HBM 쪽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최근에 AMD라든가 브로드컴에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로 이렇게 날아가서 여러 가지 HBM3E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 못 미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삼성전자가 뭐 D램이든 HBM이든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좀 뿌려놨던 이런 다양한 투자처들이 좀 연결 재무제표로 잡힌다고 한다면은 전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앞으로 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많고 자회사도 잘하고 있고 마치 똘똘한 지주사처럼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좀 다 이런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눈치를 많이 보게 해드렸던 요원이죠. 김민수 요원. 삼성전자도 눈치 보고 있습니까? 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되는데 일단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쪽으로 볼 것 같은데 일단 컨센서스는 6조 2천억입니다. 네, 스트릿 컨센이라고 그러죠. 예, 시장에서는 5조 원대 중반까지도 좀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얼마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원래 안 좋을 때 한꺼번에 다 터는 게 낫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내일 그로 인해서 시가가 낮기 시작하게 되면 네. 시장은 오히려 반대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 올라가는 것만큼만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느냐라는 쪽에서 두 가지를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HBM입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12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엔비디아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는 벌써 저희가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맞아요. 이게 좀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능력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재편되기 때문에 진짜 삼성전자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얘기도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파운드리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2나노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2나노가 수율이 나오지도 않는데 다음으로도 갈 수는 없거든요. 2나노가 현재 지금 수율이 60%가 목표입니다만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가 안 되는 수율 가지고 어떤 고객사가 맡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숙제긴 한데 지금 시장 점유율로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한때는 두 자릿수였다가 지금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게다가 내년 2026년 가게 되면은 테일러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근데 고객사가 없는데 가동이 된다. 적자폭이 무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테슬라, 예. 이거는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다 보니까 테슬라부터 뭐 나머지 뭐 이제 브로드컴부터 여기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퀄컴도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테일러 공장 가동되면서부터의 거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 수율 잡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잡게 되면은 아유 이제 TSMC 갔더니 너무 가격도 비싸고 좀 길도 길다 보니까 이제 새로 오픈한 신장 개업집으로 가야지라고 하게 되면 수주가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HBM과 파운드리만 해결되면은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삼성전자를 대응하신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컨센 5조까지도 스트릿에서는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근데 실적 안 좋게 나오면 그날은 올라가고 좋게 나오면 내려가고 이런 징크스도 있잖아요. 어차피 삼성전자는 실적 나오는 날 빠지는 경향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워낙 기대감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됐어. 하반기를 기대할게. 그러면은 그래 내일은 양봉을 기대하는 입장 쪽에서 화이팅. 네, 삼성전자 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종목 2개, 수급 종목 2개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송범선 요원, 우리 내일장은 화이팅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새벽 이제 밤에 넘어가서 지금 뭐 10시 10분이 넘어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시간 뒤에 각국으로 보내게 되죠, 서한을. 그래서 네. 1시부터 미국 관세 서한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당장 안 올 수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뭐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0.5%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이 있다고 정도는? 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프랑스, 독일, 유럽, 이탈리아 이쪽을 보니까 뭐 증시가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지금은.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50%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지금 피로감이 있는데 어쨌든 새벽 사이에 미국 증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동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는 수입품이 많죠. 히토류, 요소수, 리튬 이런 것들은 필수 원자재인데 중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우리 증시를 맞이한다고 한다면은 내일 아침 미국 증시에 이런 요동을 좀 보고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과 또 우리 시장까지도 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들을 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제약바이오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상반기에 조선방송 원전이 이끌었다면 하반기에는 시장을 이끌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관세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정책까지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쉬었고 만약에 CDMO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까지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주도 섹터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지금 반증을 셀트리온이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전까지 지금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세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좀 매수를 해주고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시기가 바로 하반기에 주도 섹터를 정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약바이오 쪽 위주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 몇 년을 보더라도 이 상반기 주도 업종이 하반기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는 좀 없었잖아요. 특히 지난주에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다른 테마들로의 노크를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에 하반기 주도 섹터 변화, 제약바이오주에 조금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은 내일장 화이팅하자. 네.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종목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변동성이 좀 커질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기승전.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내일 종가가 3020포인트가 지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뀔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가가 낮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힘으로 3020포인트만 위쪽으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변동성 확대 요인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3020선을 지지하는지 내일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전략들 세워봤고요.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한번 시초가 공략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뭐 게임주 시프트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작품 IP가 2개가 있죠. 뭐냐면은 스텔라 블레이드와 승리의 여신 니케인데요. 이 두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150개국 이상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50개국이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관세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세와 무관하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이런 게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미국 관세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측면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팀용 스텔라 블레이드 게임의 국가별 판매 비중을 보면요. 사실 중국이 62%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프트업의 게임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8.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다른 나라에서 점유율이 뭐 92%가량 되기 때문에 관세 뭐 이런 것들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 대만, 이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여기서 이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은 유저가 직접 뭐 결제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기 힘든 이런 글로벌 국면에서 게임은 또 그에 대한 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이런 트리플 A 게임들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콘솔 게임. 이제 시프트업이라던가 뭐 최근에 넥슨이라던가 이런 쪽이 트리플 A 콘솔 게임으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 넥슨도 괜찮은데 시프트업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상하게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상하게 좀 그 NC 소프트 같은 종목들, 또 넷마블 등등은 올랐거든요. 예전에 3N이라고 불렸던. 근데 이제 시프트업은 자꾸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좀 약간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 괜찮았는데 혼자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저는 키 맞추기가 맞춰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서 나왔던 스텔라 블레이드, 시프트업에서 만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 3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이 흥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고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 성과로 또 실적 같은 부분에 좀 잡힐 것이다 보기 때문에 저는 뭐 V자 반등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38,000원 이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내일자 전망에서도 짚어주셨듯이 관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난처로 도망가자. 그 피난처는 게임주 시프트업으로 짚어주시면서 목표가 5만 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주호 요원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아까 바이오 얘기했는데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은 이제 연내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셀트리온은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거의 1년 반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이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진펜트라던가 베그젤마 등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그동안 쉬어갔던 셀트리온에 좀 집중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급을 보면은 정말 7월 달 되자마자 약속했다라는 듯이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지금 7월 달 들어와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는 기타 법인인데요. 기타 법인은 지금 6월 달부터 이미 어디선가 지도새도 모르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 들어와서 개인들만 팔고 있죠. 이게 명확한 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관의 강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에 합류했다라는 점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시장이 좀 사실 지지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셀트리온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양봉을 보여주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만약에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은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 힘을 응축했기 때문에 저 매물대를 소화하고 뚫고 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저 매물대가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 힘은 굉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하반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꿈틀거리고 특히나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2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최근 수급 손바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21만 원 뚫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내일자 3020선 지지 여부 보자고 하셨는데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실적 시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가 뭐래도 실적은 기존 주도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HD 현대 마린 엔진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캡티브라고 그러죠. 내부 현대중공업 쪽으로 인수된 다음에 나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실적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를 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조선주가 조정을 받는 요인 중에 쿠팡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다라고 하는데 엔진과는 상관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은 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앞으로는 친환경 연료와 관련된 쪽으로 더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LNG, 암모니아 관련된 듀얼 이중 추진선 관련된 쪽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뭐 개조라고 하는 부분들과 기존의 선박이 엔진만 바꾸는 경우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밀렸냐라고 하게 되면 투자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경고가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매도 물량만 쌓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의미 있는 지지권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마 올해 말고 내년은 매출이 확장하는 시기 그 다음 연도에는 수익성이 확 커지는 레버리지가 나오는 시기라고 보게 되면 엔진주는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난 고점 때 보고는 55,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7,00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8,000원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요원들과 오늘장부터 좀 내일장까지 대비하는 전략들 세워봤는데요. 내일장 성공 투자에 꼭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